결혼의 희연 데이터랩 랭킹 인사이트 공개. 혹시 소개팅이나 맞선 자리에서 이유도 모른 채 퇴짜를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내가 외모 때문에 거절당했나 하고 속상해하기 마련인데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결혼정보회사 회원들이 꼽은 거절 1순위 이유는요, 외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내 결혼정보 업체들의 공식 통계와 연구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상대를 거절하는 탑5를 알아보고 그 속에 숨은 심리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사례와 심리실험 결과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소개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절당하는 이유 탑5를 심리학적인 분석과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히 알려드립니다. 5위, 신뢰, 매너 문제. 연애에서 신뢰와 매너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첫 만남에서 작은 거짓말이나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순간 호감 지수는 공두박질 칠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정보회사 맞선 자리에서 프로필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요. 한 설문에 따르면 남성들은 프로필 정보가 부정확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불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키, 나이, 직업 등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꾸몄다가 들통나면 바로 신뢰도가 추락해버리는 것이죠. 상대방은 첫인사부터 거짓말이네? 하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매너 없는 행동도 치명적입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계속 휴대폰을 보는 행동이나 약속 시간에 늦는 태도는 상대의 정성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죠. 실제 설문에서 대화 도중 핸드폰을 자주 볼 때,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등이 소개팅 중 실망스러운 행동 상위에 꼽혔습니다. 이런 작은 매너 실수 하나가 호감도 확 떨어지는 현상을 혼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하나의 부정적인 인상이 그 사람 전체를 나쁘게 보게 만드는 인지편향입니다. 즉, 한 번의 비호감이면 전체가 비호감으로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사소한 얘기라도 지키면 호감이 상승하는 헤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신뢰를 깨는 거짓말과 배려 없는 태도는 처음 만남에서 바로 탈락 사유 5위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일수록 솔직함과 예의를 보여주는 것 잊지 마세요. 4위, 나이 차이, 삶의 단계. 나이 문제도 무시 못할 거절 사유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차이에 민감합니다. 국내 한 조사에서 미혼 남녀 56%가 연인과의 나이 차이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연상, 연하 몇 살 차이까지 괜찮냐고 물었더니 평균적으로 연상은 4.7세, 연하는 4.1세까지 허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를 넘어서 많이 차이 나면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죠. 특히 남성은 자신보다 최대 약 6.5세 어린 여성까지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자신보다 3, 4세 연상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문화와 세대가 달라지면 대화 주제나 라이프스타일 차이도 커지기 때문에 세대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나이 차이 선호는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은 자신보다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스 버스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평균 23세 어린 배우자를, 여성은 23세 연상 배우자를 선호하는 차이가 확인됐죠. 남성 입장에선 젊음 이꼴 생식 능력의 신호로 무의식적으로 여겨지고요. 여성 입장에선 연상 이꼴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지위를 떠올리기 쉽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경향이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한편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삶의 단계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한쪽은 슬슬 안정과 은퇴를 생각을 한다면 미래 계획, 결혼 시기나 자녀 계획 등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나이 갭은 결혼정보회사 회원들에게 4위 거절 사유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존재하는 셈이죠. 3위는 사랑만으로 힘들어요. 경제력, 직업 조건이었습니다. 돈과 직업의 문제, 로맨스에서 왠지 얘기하면 속물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결혼정보회사 회원들도 상대의 경제적 안정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한 설문에서는 결혼 상대 선택 시 2순위 조건으로 남녀 모두 직업, 경제력을 뽑았습니다. 즉 남자, 여자 둘 다 직업과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곧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연애야 사랑만으로 할 수 있어도 결혼은 현실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니 상대방의 직업과 수입, 경제
경제관념 등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경제력은 예전부터 주요 고려 요소였죠.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은 배우자 3순위 조건으로 집안 경제력, 가족의 경제력 배경을 포함을 해서 꼽았습니다. 흔히들 농담처럼 남자는 능력, 여자는 얼굴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은 경제적 안정성, 남성은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내 후손을 잘 키워줄 건강하고 젊은 여성을 찾고 외모와 나이를 중시합니다. 여성들은 자신과 미래 아이를 잘 부양해줄 능력 있는 남성을 찾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는 설명인데요.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여성들이 경제력을 갖추고 남성들도 배우자의 경제력을 고려하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해지고 있지만 통계상 여전히 이런 경향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매칭 과정에서도 수입, 직업, 학벌 등 스펙 조건 때문에 매칭이 불발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회원들 사이에서도 원하는 조건이 미흡하면 거절했다는 응답이 상위권이었는데요. 남성이 22.2%, 여성 24.4%가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즉 여성만 남성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여성의 경제력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말하면 모두가 현실 조건을 어느 정도 따지고 만남을 이어갈지 결정한다는 거죠. 낭만적 사랑도 좋지만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처럼 경제적 가치관이 맞아야 마음 편히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위, 솔직히 스타일이 외모나 신체적인 매력이 부족해서 거절당했다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외모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의외로 1위는 아니지만 거절 사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외모와 신체 조건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서 언급한 설문에서 남성 회원들이 맞선 상대로 호감을 못 느낄 때 가장 불만인 1위가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남성들의 첫인상에서 상대의 외모 매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여성들도 외모를 아예 안 보는 거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도 상대를 마음에 안 들어한 이유 3위로 얼굴, 4위로 신체 조건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상대방의 키, 체격, 스타일 등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들으셨다면 남자분들 외모 관리 꼭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특히 요즘은 사진과 실물 차이 문제가 흔한데요. 갭 차이가 크죠. 소개팅에서 사진과 실물이 다를 때 실망한다는 응답이 남녀 통틀어 가장 높게 나왔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잘 나온 프로필 사진만 믿고 나갔다가 실제로는 많이 다르면 배신감에 바로 마음이 식어버릴 수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신뢰의 문제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중요하지 과장된 꾸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교훈이겠죠. 심리학적으로도 외모의 영향력은 실험을 통해서 여러 번 증명됐습니다. 월스터 박사의 컴퓨터 데이트 실험에서 남녀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짝지어 파티에 보내 관찰했는데요. 데이트의 만족도와 다음 만남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다른 조건보다 상대의 신체적인 매력, 외모였다고 합니다. 지적 능력이나 성격보다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수록 파트너가 데이트를 즐거워하고 더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결과죠. 이는 첫인상 효과의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불과 0.1초 만에 얼굴만 보고도 호감도와 신뢰감을 판단해버린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외모는 순식간에 상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외모에서 끌리지 않으면 애프터가 어렵다는 씁쓸한 현실이 존재하죠. 물론 외모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고 반드시 객관적인 미인형이 아니어도 호감 가는 외모는 있습니다. 깔끔한 복장,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 밝은 표정 등은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크죠.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나와 잘 맞는 스타일인가 하는 주관적인 매력입니다. 외모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 상대방의 스타일이나 취향에 안 맞으면 2위 거절 이유가 되고 맙니다. 1위, 알고 보니 속궁합보다 마음궁합이었습니다. 성격 및 가치관 차이가 67%로 대망의 1위 거절 사유였다는 거죠. 성격 및 가치관이 안 맞아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 성향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가장 큰 결격 사유가 된다는 뜻인데요. 결혼정보회사 내부조사에서도 남녀 모두 이성을 선택할 때 최우선 조건 1위로 성격 및 가치관을 꼽았습니다. 외모나 직업 같은 조건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었죠.
결혼까지 생각하는 만남에서는 결국 대화가 통하는지, 웃는 포인트가 맞는지,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조화로운지가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외모보다 성격 문제로 상대방을 더 많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남성들도 성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 불만 3위 안에 성격, 습관이 올라와 있었고요. 이를 두고 흔히 결국은 성격 좋은 사람이 최고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죠. 첫인상의 외모가 큰 역할을 하지만 막상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일 텐데요. 실제로 이혼 사유 1위도 늘 성격 차이가 꼽히는 걸 보면 성격 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격과 가치관 일치가 중요할까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유유상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비슷한 사람끼리 통한다는 이론인데요. 자신의 성향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쉽다는 건데요. 미국 심리학자 돈 번의 연구에서도 상대방이 나와 비슷한 가치관과 취향을 가졌을 때 호감도가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본적인 생활,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대립과 갈등이 잦아져서 결국 멀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검소하게 살자 주의인데 상대는 돈을 쓸 건 쓰자 주의라면 연애 초반에 괜찮더라도 같이 미래를 그리다 보면 큰 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진화심리학적으로 봐도 성격 이꼴 함께 생활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의 특징 이 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도 폭력적이거나 이기적인 성격이면 부부 생활이 파탄나고 자녀 양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착하고 성품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호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현대 연구들도 친절성, 정직성과 같은 인격적 특질을 배우자 선택의 최우선 순위로 꼽는 결과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결정사 회원들도 프로필, 스펙을 보완할 만큼 성격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후기가 있으면 만나볼 의향이 높아진다고 하죠. 1위 이유는 결국 마음이 안 끌려서입니다. 대화가 어색하거나 재미없거나 가치관이 충돌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결국 다음 만남을 거절해버린다는 거죠. 겉으로는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우리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멘트를 쓰지만 속마음은 저 사람은 나랑 잘 맞지 않는다라는 직감이 있었던 셈이죠. 첫눈에 반하는 심쿵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결국 오랫동안 마음을 붙들어 두는 건 성격과 마음의 교감이라는 사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아름다움이야말로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결혼정보회사 회원들이 밝힌 거절 사유 탑5를 알아봤습니다. 요약해보면 5위 거짓말, 매너 문제, 4위 나이 차이, 3위가 경제력과 조건, 2위가 외모, 1위가 성격, 가치관 순이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지가 승부를 가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처음엔 외모에 끌려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오래가기 힘들고, 반대로 처음엔 그냥 그랬어도 마음이 잘 통하면 정이 붙고 호감이 커지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공감 가는 이유나 본인이 겪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께 저희 결혼정보 회사 1회 소개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정답이 없는 만큼 오늘 소개한 내용도 일반적 경향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결국 가장 좋은 만남은 서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며 솔직하고 예의 있게 소통하는 것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